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황선홍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 간의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 라운드 B조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하게 될 일본 대표팀은 현재 FIFA 랭킹 18위 자리에 위치한 우리 대표팀보다는 기본적인 축구력 자체가 근소 우위로 평가받는 팀으로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각종 18별 대표와 A 대표팀에서 일본만 만났다 하면 0대3으로 계속해서 패배를 당해왔었고, 굉장하게 이번 대회에서 양팀이 보여준 경기력 자체도 일본 대표팀이 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팀보다는 일본 대표팀에게 좀 더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황선홍 감독은 백종모 골키퍼, 조현택, 홍시우, 이강희, 홍윤상, 정상빈, 이재원, 장시영, 최강민, 이태석, 김동진 선수까지 지난 2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이영준, 김정훈 등 1, 2차전에서 주축 선수로서 선발로 나섰던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제외가 되면서 이번 일본전보다는 이후에 이어질 토너먼트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듯한 라인업을 내놓았고, 황선홍 감독은 센터백 서명관 선수와 변준수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변형 3백 포메이션을 내세우면서 중원과 수비의 무게를 싣는 다소 수비적인 라인업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팀 역시 상당수의 선수들이 로테이션된 라인업으로 이번 경기에 나섰기 때문에 양팀의 이번 경기 맞대결은 양팀 모두가 지금 당장의 자존심 싸움보다는 토너먼트에서 성과를 올리겠다는 의지가 선발 라인업에서 엿보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베이스의 팀을 구성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볼 소유권이나 주도권에 있어서는 일본에게 내주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볼점률 스탯이 45대55, 슈팅 숫자 면에서도 2대3으로 약간은 밀리는 스탯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이 수비적인 베이스라고 해도 완전히 수비적인 운영을 펼친 것은 아니었고, 간간히 역습을 시도하다가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볼을 소유하면서 일본의 압박에 대처를 했지만, 우리 대표팀은 사실상 공격적으로는 딱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전반전 유효슈팅을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전반전 막판 정상빈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홍윤상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지만 놓치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대표팀은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컵백 패스나 크로스들을 잘 처리하면서 위기들을 잘 넘겼는데, 확실히 일본 대표팀 또한 후보급 자원들이 출전을 해서인지 이전 경기에서 보여준 패턴 플레이나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고, 특히 일본은 마무리에 있어서는 거의 극악의 수준을 보여주면서 결국 대한민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은 전반전 양팀 통틀어 유효 슈팅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 지루한 양상의 경기를 펼친 끝에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쳤습니다. 사실 우리 대표팀이 어쨌든 중원 싸움과 센터백의 부상 및 경고 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비적인 베이스로 나오기도 했고, 일본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어쨌든 수비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만족할 수도 있는 전반전 내용이었지만,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기 위해 경기를 하는 듯한 운영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황선홍 감독은 후반전 들어 김민우, 강성윤, 강성진, 황재원 등을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변화를 가져갔고, 확실히 개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투입되다 보니 서서히 찬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56분 홍윤상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수비수 3명 사이로 드리블을 치면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의 정면으로 막히고 말았고, 66분에는 홍윤상 선수가 시도한 크로스를 강성진 선수가 헤더로 연결했지만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마침내 75분 이태석 선수의 코너킥 크로스를 이어받은 김민우 선수가 강력한 헤더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오늘 경기 양상이었지만 어떻게든 경기 리드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실점을 허용한 일본 대표팀은 우리 대표팀을 사정없이 몰아치기 시작했는데, 우리 대표팀은 일본의 연속된 슈팅 찬스를 이재원 선수 등 수비수들이 온몸을 던져 막아내면서 계속해서 위기를 넘겼고, 일본 대표팀은 좀처럼 유효 슈팅을 시도하지 못하면서 번번이 찬스가 무산되었는데요. 결국 우리 대표팀은 김민우 선수의 한 골을 지켜내는 데 성공하면서 1대0 승리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 지었고, 이번에 AFC U23 아시안컵 B조를 3전 전승 조 1위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8강전에서 신태영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중요한 맞대결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황선홍 감독이 상대의 하프스페이스 공략에 대비해 변형 5백을 준비해왔다는 부분에서 황선홍 감독이 그래도 준비 자체는 잘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기였지만, 공격 빌드 없이 선수들의 패턴 플레이나 동선, 대형 등 팀 조직적인 부분에서 정말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물론 수비적인 베이스라고 해도 롱볼 축구를 구사하지 않고 볼을 소유하면서 패스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시도는 좋았지만, 냉정하게 우리 대표팀이 보여준 세부적인 전술 디테일과 경기력 자체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단조로운 패턴들이 이번 대회 현재까지 3경기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인데,
우리 대표팀이 아시안 무대에서 갖고 있는 능력치가 결코 이 정도 레벨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 칭찬 또한 해줘야 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황선홍 감독이 가지고 나온 수비적인 베이스의 팀이 결국 수비적으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팀의 기본 컨셉에 있어서는 결국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공격에서는 분명 답답함이 있었지만 후반전 역동적인 선수들을 대거 투입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결국에는 득점이라는 결실까지 맺었기 때문에 후반전만큼은 정말 황선홍 감독의 결단이 빛을 발한 이번 경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황선홍 감독의 수훈에 대해 인정을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고, 일본이라는 어려운 상대를 어렵지만 잡아냈다는 부분에서 성공적인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상대로 8강전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과연 황선홍 감독의 우리 대표팀이 올림픽 출전권을 따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